네, 안녕하세요. 힐링무브 이주환 강사입니다. 전공 지식을 쉽게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는 힐링무브 TV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근막은 어떠한 근막과 다시 어떠한 근막으로 나누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막은 네모 근막과 네모 근막으로 나누어진다. 자, 정답부터 미리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얕은 근막과 근막은 얕은 근막과 깊은 근막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막은 얕은 근막과 깊은 근막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얕은 근막이 무엇인지 깊은 근막이 무엇인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막의 깊이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얕은 근막과 깊은 근막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막이 얕은 근막과 깊은 근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막을 알려면 뭘 알아야겠습니까? 얕은 근막과 깊은 근막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이를 알아보는 것이 근막의 이해를 좀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얕은 근막은 어디 있냐면, 자, 지금 사진상에서는 이렇게 피부 밑 조직이라고 해서 얕은 근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얕은 근막은 영어 명칭으로는 superficial fascia. 자, 근막이 영어로 fascia이고요. superficial은 얕은이라는 말이고, 이 반대의 말은 깊다는 말은 deep이겠죠. 그래서 깊은 근막은 deep fascia가 되는 거고, 얕은 근막은 superficial fascia가 됩니다. 자,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 형태는, 자, 위쪽은 이제 표피, 그리고 진피라고 하는 부분. 자, 이것이 피부입니다. 피부층. 그럼 피부의 이 밑에 층이 있을 텐데, 피부의 바로 아래쪽. 우리는 그 안에 이제 근육이 있잖아요. 근데 피부와 근육 사이에 막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얕은 근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얕은 근막의 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피부의 바로 밑에 얕은 근막이 있다. 또는 얕은 근막은 다른 말로 피하 조직이라고도 부른다. 네, 이 이름을 아시겠죠? 여기를 피부 밑 조직, 피하 조직, 얕은 근막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붙인다는 거예요. 근육의 바깥쪽에 위쪽에 존재를 하는 게 얕은 근막이겠죠? 자, 얕은 근막에 대한 내용을 좀 볼까요? 자, 얕은 근막은 피부와 같이 넓게 퍼져 있고 피부의 혈관들과 신경, 지방을 포함하고 있어요. 뭐랑 뭐를 포함하냐면 피부의 혈관, 신경, 지방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혹시 지난번 영상 보셨으면 혈관과 신경이 무슨 체계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전신적인 체계라고 했죠? 전신적인 체계가 혈관과 신경인데 혈관과 신경은 항상 근막이랑 같이 가요. 혈관계, 신경계, 근막계 모두 세 가지 모두 전신적인 체계라서 구분을 할 수가 없고 같이 갑니다. 그리고 얕은 근막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지방이 또 포함이 돼 있어요. 지방이 얕은 근막에 많습니다. 자, 또한 얕은 근막이 피부와 깊은 근막을 이어준다. 사실 우리가 지금 얕은 근막, 깊은 근막 따로 말하긴 하지만 구분은 되지만 사실 연결이 섬유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보면은 피부가 있고 얕은 근막이 있고 깊은 근막이 있고 근육이 있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얕은 근막이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피부와 깊은 근막을 연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보면 배우겠지만 얕은 근막을 해주는 근막이완 자체가 깊은 근막의 근막이완에도 영향을 당연히 줍니다. 그래서 따라서 피부의 자극이 깊은 근막까지 전달된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피부에 자극을 주면 그것이 깊은 근막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막이완을 배우지 않으면 이 뼈 속을 풀려고 하면 깊숙하게만 만져야지 풀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몸이 이완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뇌가 명령을 내려주는 것인데 뇌한테 인풋을 줘야 돼요.
뇌가 우리가 근막이 풀리고자 하려면 인풋을 주는 것인데 그것이 피부에 대한 자극이어도 충분한 거예요. 피부에 자극을 줘도 이 피부의 자극이 다시 신경계를 통하여서 뇌로 가겠죠. 그럼 뇌가 적절한 자극을 받았을 때 아웃풋으로 근육이나 근막에 이완 신호를 보냈을 때 이완이 되고 순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처음부터 깊거나 강하게 자극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얕은 근막에는 무슨 것이 많다고 했죠? 바로 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적절히 있으면 되는데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을 해버리면 이 지방의 모양이 좋지 않고 피부도 조금 변하게 됩니다. 약간 울퉁불퉁하게 변하게 돼요. 여성분들의 큰 고민이죠. 그러한 지방층을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가 셀룰라이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셀룰라이트는 어디에 쌓이는 걸까요? 바로 피부와 근육 사이에 있는 얕은 근막 내에 이러한 얕은 근막의 이러한 섬유들, 지금 보면은 섬유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섬유들이 이어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지방이 다 끼는 거예요. 왜 낄까요? 여기 사이에 있는 얕은 근막의 층이 움직임이 떨어지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고 움직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노폐물의 원활한 배출을 막게 되고 부종을 더 일으키는 거죠. 셀룰라이트 자체가 부종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자, 근육을 쌓는 막은 모두 깊은 근막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근육에 접근을 하죠. 그러나 근육까지 접근하려면 피부 아래쪽에 있는 여기의 층을 반드시 관리를 하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깊은 근막을 이완을 하기 전에, 여기를 건드리기 전에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된다? 얕은 근막의 이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얕은 근막의 이완. 자, 그래서 깊은 근막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자, 깊은 근막의 영어 명칭은 딥 파시아라고 했죠. 깊기 때문에. 자, 딥 파시아는 얕은 근막의 아래쪽에 놓여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얕은 근막과 깊은 근막이 개별적인 층이라기보다는 깊이는 분명히 달라요. 얕고 깊죠? 그러나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얕은 근막보다는 깊은 근막이 좀 더 단단하고 좀 더 밀집되어 있고 좀 더 촘촘한 형태는 좀 더 다르죠. 얕은 근막은 피부와 유사하고 깊은 근막은 그것보다는 좀 더 딱딱해요. 그러한 차이는 있지만 알아야 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깊은 근막에 대한 자극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얕은 근막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강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적당한 압력을 얕은 근막에서부터 주고 그리고 그 안쪽으로 깊은 근막으로 서서히 들어가 주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깊은 근막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자, 피부를 배웠고요. 피부의 밑에 얕은 근막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근육이 있겠죠. 근육을 쌓는 막부터는 깊은 근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근육 근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깊은 근막이에요. 자, 깊은 근막의 특징은 근육을 싸고 있어요. 각각의 근육을 둘러싸고 있어요. 자, 이거는 아마도 대퇴골인데, 대퇴골이 있고 대퇴골의 앞쪽에 중간 관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외측 관근이 있고, 그 다음에 내측 관근이 있고, 그다음에 뭐 대퇴직근이 있고 그렇겠죠. 이러한 근육들의 층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뭐 외측 관근, 내측 관근, 중간 관근, 그 다음에 대퇴직근, 각각의 근육들을 쌓는 막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막이 달리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깊은 근막이에요. 그래서 깊은 근막의 특징은 근육 구획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여기가 대퇴직근이다, 여기가 외측 관근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다 보면은, 고기를 뜯으면은 결대로 고기가 쫙 뜯어지죠. 그렇게 깊은 근막이 덩어리의 형태를 따로따로 구획을 나눠준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깊은 근막이 근육만을 싸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근육뿐 아니라 뼈를 싸는 것이 이제 골막인데, 이 골막도 깊은 근막이라고 불러요. 연골을 싸는 것도 깊은 근막이에요. 심지어 신경을 싸는 막이 있거든요. 신경막.
이것도 깊은 근막이에요. 즉 피부 아래쪽에는 얕은 근막을 제외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싸는 막은 깊은 근막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원래는 우리가 근막이라고 하면은 근육을 싸는 막에 한정시켰는데 그게 아니라 뼈를 싸는 막, 그 다음에 여기 보이면 혈관도 지나가죠. 혈관을 싸고 그리고 지금 신경은 보이지 않는데 만약에 신경이 지나간다. 그럼 신경을 싸는 막도 그것이 깊은 근막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얕은 근막과 깊은 근막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들이 움직임이 떨어지고 다치거나 수술을 하거나 오랫동안 한 자세를 오랫동안 하면 유착이 됩니다. 얕은 근막과 깊은 근막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도 분리가 되어 있다고 했죠. 그것이 붙어버려요. 그럼 뭘 해야 되냐? 그 붙어 있는 것들을 분리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을 근막이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근막이완이라는 것은 근막의 유착 상태를 일단 찾아야 돼요. 뭘로? 부드러운 손의 감각을 통하여서 손으로 만져보다 보면 아, 여기가 근막이 움직이지 않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찾고 감지를 한 다음에는 뭘 합니까? 부드럽게 분리시켜줘요. 얕은 근막과 깊은 근막의 구획을 정확하게 분리를 시켜줘야지 이 우리가 움직임 시에 근막이 움직이고 근막 안에 있는 근육도 움직이고 근막 안에 있는 혈관과 신경이 움직여야 인체 전체에 대한 정보 전달이 되겠죠. 그것이 잘 돼야지 건강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시켜준다. 그럼 뭐가 되냐? 통증이 완화되는 거예요. 근막 통증이 완화되는 거예요. 많은 통증들이 근막에서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능이 회복되는 거죠. 여기서의 말하는 기능이 뭐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신경계도 잘 흐르고 그리고 근막 안에 있는 근육의 기능도 좋기 때문에 근력도 생기고 근지근력도 생기고, 그리고 근막에는 그 어떠한 고유수용기가 많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 좀 더 좋아지고 운동 감각이 좋아지고 이러한 기능들을 회복할 수 있는 게 근막이완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근막은 얕은 근막과 깊은 근막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연결된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